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랜만에 오픈도어와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2023년도에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일단은 기본적인 의견은요, 홀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일단 갖고 있어라. 그럼 본문을 보시죠. 자, 일단 아이바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훨씬 예전 거보다 편리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 궁극적으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마찰 없이 집을 사고 팔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팔고 컴퓨터로부터 일단은 만들어진 그런 분석,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에다가 집을 사고 팔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편리했던 게 무엇이냐? 일단은 에이전트 피가 굉장히 쌉니다. 일단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그 다음 몇 번 집을 보여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앴죠. 그 다음에 문서 서류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개월 동안 그런 불확실성, 그런 집이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안 하게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주가가 쫙쫙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이 아이바잉과 그다음에 홈플리핑이 서로 다른 거다. 구분을 하자라는 거죠. 일단은 홈플리핑, 제가 얼마 전에도 커뮤니티에 홈플리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집을 사서 conducting extensive renovation,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개보수를 크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바로 홈플리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이바잉은 뭐다? 굉장히 이제 그 중개인을 이제 없애고 그 중간 단계를 없애가지고 바로 오픈도어가 집을 바로 사서 집을 그냥 파는 그런 게 아이바잉이다. 이런 것 좀 구분하자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살짝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오픈도어가 살짝 이제 더 많은 지역에서 집을 이제 집 거래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퍼패드는 일단 6에서 10% 정도의 서비스 피를 받고 있는 반면에 오픈도어는 플랫하게 5%의 서비스 피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어 투 데이트 YTD를 봤더니 두 회사 모두 거의 마이너스 하락률이 92%, 93%에 지금 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자, 이번 해에 지금 이 두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집값이 내년에 20% 이상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보면, 자, 마켓 인사이더의 9월에 올라왔던 그런 기사예요. 자, 지금 집값이 내년에 20%까지, 여름까지 중반입니다. 중반까지 20%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판테온이라는 곳에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20%까지 여름까지 빠질 거다라고 이제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굉장히 민감하냐? 자, 이게 듀투가 아니죠. high degrees of leverage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일단 2022년도 3분기에 집 거래를 봤더니 집 거래량이 30%가 빠졌더라. 작년 동기 대비 지금 30%가 빠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2008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있죠?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수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쪽의 거래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픈도어가 지금 왜 대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80에서 90%의 LTV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LTV 레이트가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LTV 레이트이 뭐냐면, 자, 지금 모기지 비용이 대출 비용입니다. 대출 비용이고, 여기가 집값이에요.
그런데 이 LTV가 예를 들어서 90%다라는 건 뭐냐면요. 집값이 100만 원인데 대출을 90만 원을 받을게.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90%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도어의 LTV가 80에서 90%라는 이유는 오픈도어가 집을 가지고 올 때, 집을 살 때 굉장히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오픈도어의 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오픈도어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오픈도어가 가진 이 비율, 부채를 봤더니 8.07빌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 부채 비율은 현재 84.4%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쪽에 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봤더니 48.8%다. 그러니까 오픈도어나 오퍼패드나 굉장히 지금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가 가진 돈보다 부채 비율이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되게 간단하게 해놨죠. 사람들은 이제 집을 안 사고 있고, 오픈도어와 오퍼패드는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회사가 뭐를 주시를 하고 있냐? 이 회사의 장부 가치를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부 가치가 뭔지 잠깐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장부 가치가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냐? 토탈 에셋, 총 자산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인텐저블 에셋, 뭐냐, 무형자산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이런 거를 뺍니다. 또 뭘 빼냐? 부채를 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뭐냐면은, 자, 오픈도어가 지금 이게 북밸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북밸류가 떨어지려면 총 자산도 떨어져야 되고 부채는 또 많아져야겠죠. 이렇게 되면 북밸류가 낮아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오픈도어나 오퍼패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총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금리 인상으로 얘네들의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똑같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얘네들이 가진 부채의 부담은 올라가고 있다. 결국 오픈도어가 가진 장부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 오픈도어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하이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올라가서 부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그런 그 대출을 끌어다가 쓴 이런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페드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5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픈도어와 오퍼패드의 그런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말씀을 또 드렸는데, 어떤 투자은행 뭐라고 읽어야 돼요? 키프 브루에트 우드라는 요 한 가지 회사입니다. 요 회사에서 지금 오픈도어의 지금 장부 가치가 무려 50%까지 빠질 거다라고 예견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이거 왜 이렇게 요약했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가진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프레디맥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여기 지금 하락한 거 빼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결국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만드는 이유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이 이자가 너무 비싸.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최근 들어서 이 몰기지 레이트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년 고정물, 그 다음에 15년 고정물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신호죠. 여기 보시면, 자, 최근에 이 오픈도어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강세론자가 뭘 얘기를 하냐. 지금 이렇게 30년 물의 몰기지 레이트이 계속해서 트렌드 다운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싱글 패밀리 하우싱,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부동산의 그런 몰락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금 우리가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할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강세론자의 주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도어의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얘네들의 매출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넷 로스 순손실이 928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강세론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이 오픈도어라든가 오퍼패드에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불케이스, 그러니까 강세적인 그런 거를 좀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 있죠? 앞으로 집값이 내년 여름까지 20%가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주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오픈도어와 오퍼패드가 성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 내년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픈도어 오퍼패드 아이바잉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을 한번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오픈도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글을 좀 보시고 조금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은 이렇게 내년까지 안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일단은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일단 섣불리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은 가지고 있자라는 게 일단 요 글의 주장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